만약 50년 전 당신이 단돈 100만 원을 어떤 숫자에 걸었다면 지금 그 돈은 수십억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로또도 부동산 투기도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상향을 기록한 나스닥이라는 이름의 성적표가 만들어낸 실화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거대한 백화점이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낡은 전통을 거부하고 나타난 반항아가 있었습니다. 1971년 소리치고 종이를 휘두르던 월스트리트의 방식에 도전장을 내민 세계 최초의 전자 주식시장 나스닥의 등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만 모아놓은 우등생 특별반 나스닥 100은 지난 수십 년간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026년 현재 AI 시대를 지배하는 엔비디아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기술의 심장이 이곳에 모여 있죠. 하지만 이 특별반은 자비가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퇴출당하는 서바이벌 시스템이 나스닥 100을 최강으로 유지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누군가에게 나스닥은 15년의 세월을 앗아간 잔혹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우리는 왜 다시 나스닥 100이라는 추월차선에 올라타야만 할까요? 정답은 주가가 아니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어떻게 견디며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낡은 백화점을 나와 최첨단 편집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나스닥 100의 설계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모든 시작은 1792년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였습니다. 24명의 중개인이 모여 약속한 규칙, 이것이 세계 최대 거래소 NYSE의 시초였죠. NYSE는 마치 모든 명품이 입점한 거대 백화점이었습니다. 코카콜라나 보잉처럼 덩치 크고 전통 있는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는 높은 문턱을 자랑했죠. 하지만 거래 방식은 원시적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고함을 지르고 수신호를 주고받아야 주식을 살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게 사람 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1971년 이 낡은 판에 도전장을 내민 반항아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스닥입니다. 이름부터 자동화 시스템을 내걸고 나타난 월스트리트의 2단하였죠. 나스닥의 무기는 컴퓨터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주식시장. 이제 더 이상 객장에서 소리칠 필요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빛의 속도로 거래가 가능해진 겁니다. 나스닥은 전통 백화점이 거들떠보지 않던 신생기술 기업들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성장성만 있다면 여기서 판을 벌려라라는 최첨단 편집숍이 된 셈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3,000개가 넘어가자 시장이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전교생 전체 성적표만으로는 누가 진짜 에이스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오늘의 주인공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이라는 거대 학교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위 100개만 따로 모은 특별반입니다. 멤버 구성부터 압도적입니다. 아이폰의 애플,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AI의 제왕 엔비디아까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 기업들이 이 특별반의 핵심 멤버입니다. 특이한 건 금융주를 아예 뺐다는 점입니다.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은행 대신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순수 기술주의 성적만 보겠다는 나스닥의 고집이죠. 덕분에 투자자들은 훨씬 선명한 성적표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기술주 분위기 어때? 라는 질문에 나스닥 100이라는 숫자 하나로 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특별반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매분 매초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누가 가장 혁신적인지를 증명해야 하죠. 여기서 밀려나면 그 즉시 이름표가 떼어집니다. 결국 나스닥 100은 단순한 지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가장 강력한 100마리의 포식자들을 모아놓은 생태계 그 자체인 셈입니다. 1971년의 반항이 2026년의 표준이 된 지금 우리는 이 우등생 특별반이 어떻게 절대 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속사정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 이 완벽해 보이는
특별반의 진짜 무서운 비밀, 무한 생존 시스템의 실체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자, 나스닥 100의 화려한 겉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잔혹하고도 정교한 선수 교체의 마법을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100은 시작부터 편파적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은행이나 보험사는 이 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농구 선수와 축구 선수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업은 돈을 굴리는 게 본질이고 기술업은 혁신을 만드는 게 본질이죠. 나스닥은 이 섞일 수 없는 두 지표를 섞어 성적표를 흐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덕분에 나스닥 100은 인류가 꿈꾸는 혁신의 순도를 100%에 가깝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기술과 성장성이라는 명확한 잣대만 남긴 거죠. 하지만 이 특별반의 진짜 공포는 매년 12월에 찾아옵니다. 이름하여 리밸런싱, 즉 자동선수 교체 시스템입니다. 나스닥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교생의 몸무게, 즉 시가총액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그리고 100이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은 그 즉시 짐을 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인 2025년 12월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룰루레몬과 바이오젠 같은 거물들이 이 특별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강자들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이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수혈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죠. 이게 바로 나스닥 100이 개별 기업의 몰락에도 굴하지 않고 50년 동안 우상향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입니다. 한 번 1등은 영원한 1등이라는 안일함은 이곳에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나스닥 100이라는 권좌에서 가차없이 끌어내려집니다. 투자자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잘 나가는 100명으로 라인업을 매일 아침 업데이트 해주니까요. 2000년엔 인터넷이었고 2010년엔 모바일이었으며 2026년 현재는 AI와 데이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폭주가 멈추는 순간 찾아오는 대가 말이죠. 높은 수익률은 반드시 변동성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2000년 나스닥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나스닥 100의 화려한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트라우마, 닷컴 버블의 교훈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 스포츠카의 속도를 즐기기 전에 반드시 매어야 할 안전벨트. 나스닥의 그림자를 파헤치러 가봅시다. 때는 2000년 3월. 인터넷이라는 말만 붙으면 돌덩이도 황금이 되던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스닥에 있으면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축제는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거품이 터지자 나스닥은 끝을 모르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78% 폭락. 1억 원을 넣었다면 2200만 원만 남게 된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본전에 도달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은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빠르지만 길이 험해지면 대형 세단인 S&P 500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2년 하락장에서도 S&P 500이 13% 떨어질 때 나스닥 100은 그 2배인 28%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변동성이라는 대가입니다. 그럼 2026년 지금도 그때와 같은 거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엔 실체가 있습니다. 2000년엔 막연한 기대뿐이었지만 2026년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만 5천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진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되는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 사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QQQ 같은 ETF가 필요한 겁니다. 핵심 전략은 적립식입니다. 헬스장에 하루 10시간 가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가는 게
근육을 만드는데 훨씬 효과적인 것과 같은 원리죠. 또 하나의 팁, 모든 자산을 나스닥에 올인하지 마세요. S&P 500이라는 든든한 세단과 나스닥 100이라는 스포츠카를 적절히 섞어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2035년까지 클라우드와 AI 시장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결국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인류 기술의 혁신이라는 신념에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공포가 아닌 준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화려한 수익률 뒤에 숨겨진 리스크까지 이해하셨다면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철학이 없다면 나스닥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오늘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10년 후 그 자산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까? 나스닥 1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모인 집합체입니다.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 기술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 거라는 당신의 신념을 자본으로 표현하는 일이죠. 물론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혁신의 편에 선 자들이 결국 승리해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0년 후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빛나고 있을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세단입니까? 아니면 폭발적인 스포츠카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모아남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철학을 공유해 주세요.